13번 그림 가완하는 서로 다른 두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예상되는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의 태풍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고, 나에서의 태풍은 우리나라 남해를 거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태풍의 이동 속도는 가와 나 모두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태풍의 이동 속도는 일정한 시간 간격의 위치 변화를 알아보면 되는데, 고위도로 올라올수록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위치 변화량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나 나에서나 다 같이 태풍의 이동 속도는 다 같이 고위도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30도 이상에서부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 모두 증가할 것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태풍은 육지에 상륙한 후 점점 중심기압이 낮아질 것이다. 태풍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면은 수증기의 공급을 적게 받지요. 근데 수증기의 공급을 적게 받으면은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발생되는 응결열을 얻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승기류가 약해집니다. 또 지표면에 마찰이 크기 때문에 소용돌이의 힘이 약해지고, 또 상승기류도 약해지기 때문에 중심기압이 높아지지요. 태풍의 중심기압이 높아지면 세력은 약해집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심기압이 높아지면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니은 중심기압이 낮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높아질 것이다지요. 틀렸습니다. 디귿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나에서 제주도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나에서의 태풍의 이동 경로는 제주도의 오른쪽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태풍의 진행 방향에, 태풍의 진로의 왼쪽 지역에 해당됩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진로의 왼쪽 지역에 해당되죠. 안전반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A, B, C, D로 이렇게 지나갈 때 제주도에서의 풍향은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점점 풍향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시계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가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지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태풍의 진로의 오른쪽 지역이라면은 태풍 A, B, C로 지나갈 때 이 지점에서의 풍향은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태풍의 진로의 오른쪽 지역은 풍향이 점점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 태풍의 진로의 왼쪽 지역은 점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왼쪽 안전반원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할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디귿은. 14번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각선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관측소 A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풍향과 태풍의 중심기압 헥토파스칼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A의 위치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기역은 태풍 진로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반원의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위험반원 쪽이 됩니다. 그런데 풍향이 동풍, 남동풍, 남풍, 남서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풍향이 점점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곳은 위험반원 쪽이지. 위험반원 쪽. 태풍 A, B, C로 지나갈 때 풍향이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로 바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위험반원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위치는 우연반원에 속하는 니은이 되지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처음에 T1 시간에 동풍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태풍의 위치가 이 정도에 있을 때 동풍이 불게 되고, 그 다음에 태풍이 이 정도 이동을 해서 이곳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남동풍이 불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태풍이 더 이동을 해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풍향은 남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풍, 그 다음에 남동풍, 그 다음에 남풍,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니은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 A의 위치는 기억이 아니고 니은에 해당된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관측기간 동안 평균 풍속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클 것이다. 기억은 안전반원이 된다고 그랬고, 니은은 우연반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태풍이 통과할 때 태풍 중심과의 거리도 니은이 더 가깝습니다. 니은은 우연반원 쪽에 해당이 되고, 또 태풍 중심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평균 풍속, 기억보다 니은에서 클 것입니다.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클 것이다가 아니고,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실제 평균 풍속이 큰 쪽은 니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태풍의 세력은 T1 시기가 T4 시기보다 강하다. T1 시기는 태풍의 중심기압이 985 헥토파스칼이었고, T4 시기는 중심기압이 992 헥토파스칼이었는데, 태풍의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력은 강합니다. 중심기압이 낮았던 때는 T1 시기지요. 그래서 디귿 T1 시기가 T4 시기보다 강하다. 맞았습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15번 그림 가완하는 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숙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강기류만 존재하고 상승기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멸 단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서 강수 현상은 주로 하강기류와 함께 나타난다. 맞습니다. 강수는 주로 하강기류와 함께 섞여서 내리는데, 소나기와 우박이 내리고 천둥 번개에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강기류와 함께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소멸 단계에 해당한다. 나는 하강기류만 나타나기 때문에 소멸 단계라고 그랬죠. 이때는 우박이라든가 소나기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가와 나 모두 구름 최상배 온도는 0도 이하이다. 가와 나 모두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지는데, 요 높이 정도에서 기온이 0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 최상부의 온도는 0도 이하가 되는 거 맞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구름의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최상배 온도는 다 같이 0도 이하가 되는 거 맞습니다. 16번 다음은 어느 날 서울에서 발생한 폭설의 원인과 관련된 신문기사 일부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와라고 그랬는데, 12월에는 우리나라가 북쪽에는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여기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왔다는 것은 시베리아 대륙에서 형성된 찬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황해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남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려와 평년보다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불안정한 대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황해바다를 지나는 동안에 밑에가 가열되기 때문에 밑에 밀도가 감소해서 상승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기층이 불안정해져서 저군형이 만들어지죠. 두꺼운 저군형의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대기가 형성되어 두꺼운 눈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강한 소풍 계열의 바람으로 인해 이렇게 만들어진 눈구름이 수도권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 이번 폭설의 원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이날 강설량은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많을 것이다.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를 해서 황해상에서 기층이 불안정해져 가지고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저군형 구름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에 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강설량.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 확장에 의해 나타난다. 맞다 그랬지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오는 것은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 확장에 의해서 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불안정은 니은에 해당한다.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황해바다를 지나는 동안에 아랫부분이 가열돼가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기층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기를 위해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폭설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은 니은에 해당된다. 맞지요? 17번 그림은 장마전선 A가 발달한 장마전선을 A라고 그랬습니다. A가 발달한 어느 시기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서로 다른 기단이다.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서로 다른 기단은 북쪽에 오츠케 기단이고 남쪽에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두 기단 모두 초여름 장마전선을 만들 때는 다 같이 고기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은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놓이기 때문에 장마전선 주변에는 저기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A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에 형성되었다가 아니라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기압이 비교적 낮은 곳에 형성되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한랭다습한 성질이 나타난다. 기억은 오축회 기단이라고 그랬는데 한랭하고 다습한 성질 맞지요. 오축회이기 때문에 바다고 또 고위도이기 때문에 한랭하고 다습한 거 맞습니다. 니은은 저위도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하고 다습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니은은. 그런데 기억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기억은 한랭 다습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세력이 커지면 A, 장마전선은 북상할 것이다. 맞죠?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장마전선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츠케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장마전선은 또 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커지면은 장마전선은 북상할 것이다. 맞습니다. 18번 그림은 해양에서 발달한 어느 기단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단의 변질이 일어났을 때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래 부분이 굉장히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그런 분포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는 과정에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냉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처음에 이 기단이 만들어질 때는 저위도 바다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위도 이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졌던 그 온난한 기단이 고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게 되면은 차가운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부분이 냉각이 돼가지고 기층이 안정해집니다. 냉각이 되면은 밀도가 커져서 밑에 부분에 밀도가 커져서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는 작아지고 밑에 부분에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기층은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충운형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게 되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했다. 맞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기단의 하부가 이와 같이 냉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단이 이동하는 동안 기층의 하층부는 불안정한 상태로 변했다. 기단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해 오는 동안에 하층부가 냉각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하층부의 밀도가 증가돼서 기층은 안정해지게 됩니다.
밑에가 더 밀도가 크고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층은 더욱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단의 변질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의 해상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할 것이다. 저군형 구름은 강한 대류에 의한 상승기류가 나타나야만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는 기층 하부가 냉각돼 가지고 더욱더 기층이 안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나 안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9번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기상현상을 악기상이라고 합니다. 악기상 중 우박, 집중호우, 강풍에 대한 설명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정난운대에서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므로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나타난다. 이거는 우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 1시간에 30mm 이상이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이거는 집중호우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다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으로 바다에서는 높은 파도를 발생시킨다. 이 내용은 강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와 다, 우박과 집중호우죠. 우박과 집중호우는 온난전선의 전면에서 발생한다. 아니지. 우박하고 집중호우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랭전선면 뒤쪽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온난전선의 전면이 아니라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잘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나, 집중호우와 다, 강풍이 발생할 수가 있다. 맞지요. 태풍에서도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집중호우와 강풍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나다 모두 발생과 피해를 예측하기 쉽다라고 그랬는데 우박, 집중호우, 강풍 등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이런 악기상은 규모가 작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0에서 20km 정도에서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과 피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20번 그림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단위의 우리나라 평균 황사 발생 일수를 등치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단위, 두 번째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단위, 또 마지막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단위의 평균 황사 발생 일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색깔이 검을수록 황사 발생 일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오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색깔이 점점 이렇게 검어졌기 때문에 황사 발생 일수는 점점 10년 단위의 평균 황사 발생 일수는 점점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황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 그건 아니죠. 여기 그래프 이 지도를 보았을 때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황사 발생 일수가 많은데 주로 이 서쪽에 검은색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도시의 규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황사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올 때 아무래도 가까운 서해안 쪽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중국 내륙의 사막화가 심해지면 황사 발생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가 아니라 증가할 것이다죠. 우리나라의 황사는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또는 건전 황토지 지대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상승을 한 다음에
상층의 편서풍을 따고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해온 다음 서서히 내려와서 가라앉아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국 내륙의 사막화가 심해지면은 토양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황사 발생 횟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